자, 여러분 13주차 4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IO에 관한 얘기예요. IO 중에서 특히 입력하는 작업에 대한 좀 심도 깊은 얘기를 할 거니까 잘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30번째 우리 강의 자료에 30번째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째 프로그램,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자, 이 프로그램 무조건 이제 실행부터 한번 시켜보겠어요. 실행시키면은 실행시켰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정수를 하나 쳐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15다라고 친다는 거죠. 그랬더니 15 쳤네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또 정수 치라 그래요. 또 15 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또 정수를 치라 그럽니다. 정수를 또 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그럴듯하게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 아주 안 좋은 일이다 하는 거죠. 왜 안 좋은 일이냐? 지금 프로그램을 자세히 봤더니 x, y, z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x, y랑 버퍼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x는 뭡니까? 인티저고 y는 뭡니까? 플로팅 넘버, 실수고 버퍼는 문자열이다 하는 거예요. 문자열인데도 이렇게 타입들이 달린데도 불구하고 다 얘네들 얘도 인티저 쳐달라, 얘도 인티저 쳐달라, 얘도 인티저를 쳐달라 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이거는 scanf로 받아들이고 scanf %d로 받아들이고 %f로 받아들이고 %s로 받아들이면서 내부적으로 하는 일은 다른데 바깥에서 봤을 때 사용자가 착각하기 쉬운 그런 프로그램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짜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짜지 말아라. 그 다음 프로그램 한번 보겠습니다. 31번째 프로그램. 자, 31번째 프로그램은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을 이렇게 딱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자, 정수를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23 이렇게 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엔 플로팅 넘버를 치라 그러네요, 그죠? 23, 2.34 이렇게 플로팅 넘버. 그 다음에 더블 넘버를 치라 그럽니다. 2.34 더블 넘버고 스트링을 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키 이렇게 치니까 프로그램 내부의 내용이랑 바깥에서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이 일치를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내용이 이제 그 사용자에게 반영이 되도록 일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타입들이 다 다르니까 아예 칠 때도 다른 타입을 이렇게 쳐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IO를 할 때 주로 뭘 많이 이용합니까? scanf랑 그 다음에 printf 많이 이용하죠, 그죠? 요 scanf랑 printf를 쓸 때의 특징은 뭐냐면은 포맷문이 사용이 된다 하는 점입니다. 포맷문. 뭐가 포맷문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로 포맷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맷 스트링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포맷 스트링. 그래서 여기에서 포맷 스트링에서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은 %f라든지 %lf 혹은 %s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대충의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포맷문을 이용해서 이제 일 처리할 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을 내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내가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데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IO를 할 때 포맷문을 이용하는 것보다 포맷문을 이용하지 않고 뭔가 좀 특이한 방법으로 일 처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C 랭귀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통신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파일에다 로드를 할 때는 파일에서 로드를 할 때는 포맷문만 사용해도 그냥 그럭저럭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맷문을 이용할 때는 입력돼야 되는 데이터의 양식이 미리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통신 같은 거 할 때는 이 입력으로 들어올 내용이 고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막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막 다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여기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 간단한 프로그램 한번 읽어봅시다. 딱 보면 이제 변수 x, y, z가 있고 루프를 빙글빙글 10번을 돕니다. 10번을 돌면서 scanf의 이 포맷문을 통해 가지고 포맷 스트링을 통해서
정수 3개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가지고 받아들일 때마다 x, y, z 받아들인 걸 더해서 출력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뭐 이 프로그램 내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겠죠, 그죠? 아주 쉬운 프로그램입니다. 컴파일로 실행시키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 10, 20, 30 하면은 60 나오고, 20, 20, 40 하면은 또 80 나오고, 90, 10, 10 하면은 또 11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한계가 뭔 것 같습니까? 이 프로그램의 한계는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했을 때 작동을 안 할 거다 하는 거죠. 작동 안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루프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요? 3개만 받아들이겠으니까. 그래서 포맷문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짤 때의 기본 전제 조건은 데이터의 개수랑 데이터의 양식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고 한 게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미리 정해져 있는 데이터 양식을 전제로 프로그램을 짜는 거다 하는 거죠. 보통 이런 일 할 때, 이런 일은 보통 어떤 일 할 때 이런 작업을 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생에 대한 성적 처리를 할 때 국어, 영어, 수학 성적 그거의 합계를 구한다. 뭐 이런 일 할 때 국영수라고 하는 과목은 미리 정해져 있고 또 학생 수도 뭐 10명으로 정해져 있으면은 이렇게 포맷문을 이용해서 이제 일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 이제 XYZ로 읽었던 그런 내용을 갖다가 조금 개선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이제 포맷문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때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루프를 2번 돕니다. 아까는 하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루프를 2번 도는데 아까는 입력 변수를 이제 XYZ를 이용을 했었죠. 그죠? XYZ를 이용했는데 포맷문을 사용하는 경우는 입력으로 들어올 데이터의 개수, 양식이 미리 다 픽스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이중 루프를 써서 일처리를 할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그죠? 데이터 쪽 10줄에 대해서 작업을 하면서 10줄에 대해서 각 줄에서 데이터가 몇 개씩 있습니까? 3개가 있으니까 루프를 3번 반복하면서 인티저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누적을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누적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보다는 좀 개선된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맷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컴파일로 실행. 그래서 10, 20, 30, 90, 10, 100. 자, 이렇게 계산이 돼서 쭉 덧셈이 이루어지죠. 그죠? 별 문제가 없죠. 자, 근데 요지는 뭐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안 들어오는 경우에 대한 일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어떤 줄에는 데이터가 5개 들어오고, 어떤 줄에는 데이터가 2개 들어오고, 어떤 줄에는 데이터가 7개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3개씩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여지가 없겠죠. 그죠? 이건 3개씩 꼭 들어와야지 되는 거니까. 이 밑에처럼 할 수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경우와 그런 경우에 일 처리하는 방법을 내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이 프로그래밍이 그런 경우에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고 봅시다. 어떤 식당에서 이제 테이블 4개를 두고 운영을 하는데, 자, 첫 번째 테이블에서 판 음식의 개수, 짜장면, 짬뽕. 몇 개입니까? 짜장면, 짬뽕. 4개죠, 그죠? 그래서 뭐, 5,000원, 6,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에서는 탕수육, 짬뽕, 탕수육, 짬뽕, 이렇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각 테이블에 대해서 판 누적 액수를 이렇게 구하고자 할 때 첫 번째 테이블은 4개 팔았는데 두 번째 테이블은 7개 팔았으니까 입력되는 데이터의 개수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그 테이블의 맨 앞에 데이터가 몇 개 입력이 될까 하는 것도 미리 예상할 수는 없는 거죠. 손님이 뭐 많이 와서 앉는 자리랑 또 그걸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 처리를 하는 게 우리가 좀 필요하고, 심지어 그런 일 처리가 일상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특히 통신 같은 거 할 때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된 데이터 개수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불규칙하게 입력돼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제는 여태까지는 앞에서는 주던 프로그래밍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한 줄 한 줄 타이핑을 해서 쳤었죠, 그죠? 이제는 타이핑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초보자일 때 그렇게 타이핑을 한 것뿐이지. 이제는 앞으로는 몇 개 안 남은 프로그램 설명할 때 그냥 프로그램 원본을 보고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이게 파라미터 패싱이 이루어지는 상황 이런 걸 정확하게 이렇게 트레이스를 하면서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똑같은 프로그램을 스스로 짜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제 갖춰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기만 하지 말고 내가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면은 그 알고리즘을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스스로 짜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IT에서 자주 인용되는 격언이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하는 말 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래밍 할 때의 어떤 격언 이런 게 있습니다. 백견이 불여일런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백견이 불여일런이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짜서 실행시키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프로그램 하나 소개를 할 테니까 프로그램 짜서 소개를 할 테니까 그걸 보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한번 짜보려고 노력을 하기 바란다. 잠시 멈추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프로그램을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짜놨어요.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짜놨는데, 자,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딱 실행시키면은, 깜빡하는데 내가 10 둘레 6개죠, 그죠? 60이라고 나옵니다. 1, 2, 3, 6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15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아까랑 뭐가 다른다는 겁니까? 포매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한 줄 한 줄 들어오는 데이터의 개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 일처리를 내가 알아서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일처리해야지 스캔F로 일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지금 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킬 거고 이렇게 짜는 프로그램 이렇게 짜서 실행시키는 이런 작업이 일상생활에서 프로그래밍 할 때 무진장 많이 자주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유념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데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스캔F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는 게 더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물 한 잔 먹고 합시다. 자,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함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입니다. 그 중에 함수 하나가 getS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getS. 이 getS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아규먼트에다가 문자를 이렇게 주게 되면은 도스 창에서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한 줄 내용을 통째로 카피해가지고 한 줄 내용을 통째로 카피를 해서 버퍼에다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 버퍼라고 하는 변수를 많이 쓰는데 버퍼는 뭔가 입력으로 받은 데이터를 잠시 기억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변수를 우리가 버퍼라고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어쨌거나 이 버퍼에 해당하는 캐릭터 어레이에다가 한 줄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함수. 이거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입니다. standard.io.h에 있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함수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익숙해져야 되는 함수가 뭐가 있냐면은 ato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ato이라고 하는 함수는 ASCII to 인티저의 약자로 만들어진 함수예요. 자, ASCII to 인티저의 A 그 다음에 to I 이래서 이거 앞글자를 따가지고 ato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은 어떤 문자열에 숫자 데이터가 문자로 들어가 있을 때 그거를 순수한 숫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ato이라고 하는 함수 아주 유명한 함수고 우리 프로그래밍 할 때 자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만들 때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 ato이랑
get s 함수는 반드시 써야지 됩니다. 이제 대신에 이 프로그램을 짜면서는 뭘 안 하느냐면은 scanf는 안 쓴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 이렇게 읽어보면은 scanf는 없어졌습니다. scanf는 없어지고 포매팅 작업도 없습니다. 뭐 %d, %s를 읽어라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처리 하는데 두 개의 함수 중요하다 하는 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내가 알고리즘을 갖다가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 자료 구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의 조직을 갖다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내가 지금 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가지 변수. 자, 첫 번째 변수 하나는 이 버퍼입니다. 버퍼. 이 버퍼의 내용이 뭐가 들어있다 그랬습니까? 이게 버퍼. 캐릭터의 어레이인데 이 캐릭터의 어레이에 우리가 입력으로 쳐주는 한 줄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 줄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데 문자 형태로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문자 형태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도스창에서 3, 4 한 칸 띄고 1, 9, 7 한 칸 띄고 5, 2, 8 한 칸 띄고 리턴을 딱 치게 되면은 그렇게 친 내용이 숫자로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문자형 변수로서 문자형 상수로서의 의미를 가져가지고 이 3이라고 하는 문자형 변수 하나, 문자형 상수 하나, 그 다음에 4라고 내가 어떻게 쓰니 여기에 싱글 어포스트를 이렇게 썼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캐릭터 하나에 문자로서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다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아까 get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줄을 갖다 일단 통째로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일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통째로 받아들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얘가 프로그램 알고리즘 상으로 루프를 빙글빙글 돌면서 잘라내야지 돼요. 자, 어떻게 잘라내냐면은 이 버퍼에 있는 내용 중에 이렇게 3, 4를 하나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3, 4 잘라내야 되고 두 번째 1, 9, 7 잘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잘라내겠습니까? 5, 2, 8 이렇게 잘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낼 때 잘라낼 때 이런 데이터를 잘라낼 때 기준이 되는 캐릭터를 갖다가 우리가 딜리미터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우에 딜리미터는 뭐가 딜리미터가 됩니까? 요거 빈칸 공백 문자죠.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자를 수가 있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 데이터인 경우에는 이거 뭡니까? 널 캐릭터인 경우에 이제 문자를 자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을 일단 받아들이고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이 줄서부터 데이터를 하나, 둘, 세 개, 뭐 10개면 10개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면서 잘라내야지 됩니다. 자, 잘라낼 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거죠. 자, 포지션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내가 도입했습니다. 자, 포지션 변수가 맨 처음에 무슨 값을 갖고 있냐면 0을 갖고 있어요. 왜 0이겠습니까? 0을 갖고 있습니다. 왜 0이겠어요? 요거 3 있는 자리부터 이제 일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3 있는 자리부터. 그 다음에 여기 i라고 하는 변수, 이제 이게 함수 안에서 이제 이걸 만들어 줄 건데 i라고 하는 변수도 맨 처음에 0이라고 하는 값을 갖습니다. 사실은 이 i라고 하는 값은 왜 0이냐?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하나씩 좀 옮길 겁니다. 복사. 우리 전에 보면 스트링 카피 같은 작업 한 적 있었죠, 그죠? 스트링 카피 할 때 비슷합니다.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옮기고,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옮기고,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옮길 예정이에요. 그런 걸 옮길 때 뭘 만날 때까지 옮기느냐면은 빈칸을 만날 때까지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 제로로 시작하고 i를 제로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버퍼 제로에 있는 내용이 빈칸인가 아닌가 본다는 겁니다. 빈칸입니까 아닙니까? 빈칸도 아니고 널 캐릭터 아니죠, 그죠? 이게 빈칸도 아니고 널 캐릭터 아니면은 여기 있는 3을 여기다 옮긴다는 거죠. 자, 옮기니까 여기 3이라고 하는 문자가 옮겨왔다라고 보겠습니다. 내가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쓸 때는 미안하지만 여기다 쓸 때는 싱글 어포스트를 그냥 안 적겠습니다. 자, 그래서 3을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포지션 값을 플러스 시킨다 하는 거죠. 포지션 값을 플러스 시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워지고 이 자리에 뭐가 된다고요? 1이 된다는 거죠.
이 자리가 1이 된다는 겁니다. 참 힘들다 힘들어. 자, 1 되고 그 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 포지션 요거를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포지션 플러스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정리해. 그리고 얘도 1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버퍼 포지션에 있는 내용이 빈칸이나 널이 아니면, 그죠? 빈칸이나 널 문자가 아니면 또 복사를 합니다. 버퍼 포지션, 버퍼 1에 있는 내용을 템프 1에다 옮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뭐가 오겠습니까? 여기에 4라고 하는 값이 올 거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 다음에 포지션 값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I 값을 또 증가시켜야 됩니다. 자, 포지션 값 증가시키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포지션 값은 2가 되겠죠. 그죠? I 값도 2가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버퍼 2에 있는 내용이 빈칸인가 빈칸이 아닌가를 확인을 합니다. 빈칸 문자를 만나게 되면은 어떤 조치를 하느냐? 빈칸을 여기다 옮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빈칸 문자를 만나게 되면은 템프 I, 템프 2가 있는 곳이죠. 템프 2가 있는 곳에다가 여기다가 널 캐릭터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널 캐릭터를 집어넣고 빠져나간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루프를 이렇게 빙글빙글 0, 1, 2, 3, 4 이렇게 지나가면서 일 처리하는데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일 처리를 끝내고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빠져나가면서 빠져나가기 전에 이 포지션 값도 조정을 해줘요. 포지션 값을 여기 2번에 있는 문자에 대한 작업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뭘 적어놓느냐면은 포지션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3이라고 적어놓고 이제 일단 첫 번째 임무를 끝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 여기 템프에 적혀 있는 내용들, 이거 뭡니까? 이게 숫자입니까? 템프에 적혀 있는 내용이 34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3, 4 널 캐릭터라고 하는 문자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4 널 캐릭터에 있는 내용을 숫자 34로 바꿔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토이라고 하는 함수가 그런 일을 담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4에 3, 4 글자에 있는 내용을 아토이 함수로 호출해 가지고 34를 만들어서 이제 이 숫자를 사용할 곳에다 전달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일처리를 하러 옵니다. 자, 또 일처리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이 포지션 값 3이라고 하는 게 그 기록이 돼 있어야지 돼요. 이거 왜 기록이 돼 있어야 되죠? 아까 어디까지 처리했습니까?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처리한 셈이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처리한 셈이니까 이거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 3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된 상태에서 이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랑 똑같이 작업을 합니다. 아까랑 똑같이 하면서 요거 이제 다시 작업을 할 때는 요 i에 있는 내용을 제로로 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 포지션 값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이 i는 매번 작업할 때마다 이제 0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0을 집어넣고 시작을 합니다. 자, 맨 처음에 뭘 하냐면은 여기 있는 게 버퍼 3에 있는 내용이 빈칸이냐 봅니다. 빈칸 아니죠. 그죠? 빈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버퍼 3에 있는 내용을 템프에다 옮기는데 어디다 옮기느냐? 버퍼 3에 있는 내용을 템프 제로에다 옮긴다는 거죠. 여기 템프 제로에다가.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자리가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오겠죠. 그죠? 1. 왜냐하면 여기 있는 1이 옮겨졌으니까. 자, 이게 1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포지션 플러스 플러스 I 플러스 플러스를 합니다. 포지션 플러스 I 플러스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그 다음에 얘가 아마 4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이 될 겁니다. 그죠? 얘는 4가 되고 1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겠어요? 여기 버퍼 4에 있는 내용이 빈칸인가 확인한다는 겁니다. 빈칸 아니죠. 그죠? 빈칸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아까처럼 버퍼 4에 있는 내용을 템프 1에다 옮겨라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버퍼 4에 있는 내용이 템프 1에 옮겨지면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9가 복사가 돼서 오겠죠. 그죠? 이 자리에
9가 복사가 돼서 옵니다. 그죠? 9가 복사가 돼서 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합니까? 포지션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요? 포지션 플러스. 오,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E 이렇게 되겠죠. 그죠? E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뭘 합니까? 버퍼 5에 있는 내용이 빈칸인가 확인합니다. 빈칸 아니죠. 그죠? 빈칸 아니니까 버퍼 5에 있는 내용을 어디다 옮깁니까? 템프 2에다 옮깁니다. 템프 2에다 옮기니까 템프 2에 뭐가 오겠죠? 템프 2에 7이 넘어오겠죠. 그죠? 7이 넘어오고 7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포지션 플러스 플러스 I 플러스 플러스를 한다는 거죠. 포지션 플러스 플러스를 하면은 얘는 이제 5에서 뭐가 되겠어요? 5에서 6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2에서 3이 되겠죠. 그죠? 2에서 3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버퍼에 있는 내용이 또 빈칸이나 널 캐릭터인가를 본다는 거죠. 봤는데 이제 뭡니까? 빈칸 맞죠? 그죠? 빈칸 많으니까 옮길 필요 없죠? 옮기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여기에다가 바로 여기에다가 널 캐릭터를 집어넣어주고 널 캐릭터를 집어넣어주고 그러니까 템프 i가 있는 곳에 널 캐릭터를 집어넣어주고 여기 있는 걸 또 아토이 함수로 호출해서 197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서 보낸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공부를 할 때 머릿속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냥 뭐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그냥 막 그냥 타이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렇게 자료 구조 이런 걸 갖다 이제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자료 구조를 갖다가 머릿속에다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일이 이렇게 진행될 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일을 할 건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코드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 프로그램에 버퍼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버퍼, 아까 입력받아야 될 버퍼라는 거죠. get string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get. 요거 get s의 사용 용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루프를 10번 돌면서 그냥 get s 한 겁니다. get s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한 줄에 있는 몽땅 내용이 버퍼라고 하는 캐릭터 배열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프린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f %s 버퍼.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켜 보면 자, 보다시피 10, 20, 30, 40, 50 이렇게 친다는 거죠. 이렇게 치고 리턴을 탁 하면은 그대로 그 문자열 그대로가 전체를 갖다 한 줄을 문자열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장한다는 거죠. 그대로 한 줄을 출력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키보드에 들어오는 한 줄을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get s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읽어드렸을 때마다 일처리를 이제 다시 해야 되겠죠. 그죠? 아까 내가 이 그림을 설명했는데 이 그림 설명할 때 포지션이 제로일 때가 언제 제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이 한 줄 읽어드렸을 때 이제 처음 시작해야 되니까 그때 포지션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 값을 여기다 제로에다 넣어놨어요. 제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논리적으로 뭐 한 개의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하는 일이 좀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을 하면은 이 한 줄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한 줄에서 하면서 계속 데이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받아들일 때 뭘 대상으로 일처리를 하냐면은 아까 버퍼 배열을 써야지 되겠죠. 그죠? 입력받은 거. 그 다음에 포지션 값을 내가 call by reference로 했는데 왜 call by reference로 했겠습니까? 이거 함수 갔다 와서 계속 이 값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0, 1, 2, 3, 4 이렇게
값이 변하는데 이게 함수에 갔다 와도 이 바뀐 내용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call by reference로 해서 일처리를 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getNext integer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호출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getNext integer 호출하게 되면은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3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들어가서 또 getNext integer 하게 되면은 197이라고 하는 값이 또 나올 거다는 거예요. 또 들어가서 getNext integer 하게 되면은 528이라고 하는 값이 넘을 거다는 겁니다. 이렇게 호출될 때마다 이거를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잘라서 돌려주는 함수가 이 getNext integer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getNext integer 함수에서 일처리를 쭉 하다가 만약에 포지션 값이 10이 넘어간다라고 칩시다. 10이 넘어가면 데이터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죠? 널 캐릭터 있는 부분을 지났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getNext integer를 호출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돌아오도록 내가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전제 조건은 입력이 양수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에는 반드시 빈칸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두 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만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으로 이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이 프로그램 짰는데 뭐 좀 더 자연스럽게 짤 여지는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복잡한 것까지 얘기하기는 싫어서 이런 정도로만 한 겁니다. 이런 제약 조건이 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숫자는 계산을 못 한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데이터의 끝을 만나면 마이너스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 넘겨받은 getNext integer 함수로부터 돌려받은 x가 0보다 작게 되면은 브레이크해서 이 y문을 빠져나가가지고 sum 값을 출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양수가 오게 되면 계속 누적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워야 될 범위, 신텍스 중에 브레이크, 뭐라 그러는 겁니까? 이제 어떤 루프가 있을 때 루프를 빠져나가는 용도, 루프의 바깥으로 나가는 용도로 쓰는 명령어가 브레이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무슨 설명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getNext integer 함수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getNext integer. 자, 이 getNext integer 함수에 논리적으로 데이터가 이 버퍼, 이거 포인터니까 아까 메인 프로그램에 있었던 버퍼 캐릭터 어레이를 여러분이 연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인터로 넘은 포지션, POS 있는데 요거 논리적으로 보면은 아까 이 포지션, 이 정수형 변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거 정수형 변수 사용하고 이제 버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 작업하는 동안에는 요거 잘라내가지고 한 덩어리 잘라내서 정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템프라고 하는 배열이랑 여기 이제 i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템프라고 하는 배열이랑 i라고 하는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일 처리를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포지션이 얘를 넘어서게 됩니다. 얘를 넘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0보다 크면서입니다. 0보다 크면서 이게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갔을 때의 그 내용이 널 캐릭터인 경우 데이터 끝을 만났을 때다 하는 거죠. 데이터 끝을 만났을 때 마이너스 1을 리턴 시키도록 해서 데이터의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표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while문, 이 안에 있는 while문에서는 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를 복사를 해주고 만약에 이게 데이터를 복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빈칸이거나 널인 경우에는 한 덩어리의 어떤 데이터 모임이 끝난 거죠. 그랬을 때 템프 i에다가 널 캐릭터를 집어넣어주고 이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포지션은 포지션 플러스 1을 해주고요. 이게 이제 빈칸이라든지 그다음 널 캐릭터를 만났을 때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버퍼에 있는 내용을 템프에다 옮긴 다음에 i++ 포지션 플러스 또 넘겨주고 또 i++ 포지션 플러스 해서 숫자형 문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복사하고 인덱스를 증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템프 값이 완성이 돼서 이 자리로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아토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문자열에 들어있는 내용을 순수한 인티저로 바꿔주는 일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이 값을 리턴 시키면은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사용한 IO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는 거죠? 그렇죠. scanf를 안 쓴다는 겁니다. %d라고 하는 것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처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문제가 뭐냐? 오히려 실무적인 작업을 할 때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훨씬 더 많이 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 수업 내용 getS 쓰는 방법, 아토이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문자열로 들어온 거를 이렇게 이제 걸러주는 방법, 이런 거 좀 익숙해져야 되는 거니까 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짜보도록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아까 이 프로그램이 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그죠? 한 줄에 들어오는 데이터의 개수가 어땠을 때, 미리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일 처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이 프로그램을 대충 이해한 다음에 스스로 한번 코딩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13주차 4교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